예, 다자오, 예, 엠브레입니다. 지난주 4월 2주차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관련해서 주요 이슈를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이슈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협동조합법 및 그 동법의 이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되었다. 이 입법 예고된 내용 중에서 이제 신용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이제 거액 여신을 앞으로 이제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둘째로 부동산, 건설업 등에 대한 이 업종에 대한 여신 한도를 지금까지 규제를 하지 않았으나 이 규제를 신설하겠다. 이 내용이 이제 신용협동조합에 이제 계신 실무자분들께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번 주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특별한 이슈는 아니지만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그 마이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파생되는 그 개념으로서 뭐 정보를 수집하는 스크래핑은 어떤 용어인지 그리고 API 요즘에 많이 등장하는 이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번 주에 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금융위원장은 중소금융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이제 안착 및 이런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라는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중소금융업계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보도자료에 보시면은 보험업계, 금융투자업계, 그래서 업계별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지금 실무자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이제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을 하였다라는 이제 보도자료들이 이제 연속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의 금융생활은 꾸준히 의미 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보도 자료는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 이제 우리 샌드박스라고 불리는 그 혁신금융 서비스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내놓은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분 컨트롤 타워 특별 금융 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 기획단이 출범합니다. 라는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선 조직이 이 옆에 있는 표와 같이 이제 조직이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실무자 여러분들께서는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진단 및 금융 대응 조치, 운용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금융 위험을 관리하겠습니다. 라는 이제 보도 자료 내용을 보시면요. 그 특별한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은 아닌데 여기 있어서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 중에는 이제 증권안전펀드의 경우 그리고 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서는 뭐 나눠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캐피탈콜을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행사하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둘 다 이제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 금융시장에서 아게코스라는 펀드가 최근에 이제 결제 불이행 사태를 내므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파급 효과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 파급 효과가 이제 국내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해서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내용의 지금 이제 보도 자료입니다. 근데 사실 아게코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현재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같이 이런 그 폰지 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기 형태의 이제 펀드가 아니라 말 그대로 펀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결제 불이행을 내므로써 그 펀드가 이제 이용했었던 그런 이제 중간에 이제 프라임 브로커지 이제 증권사들이 상당히 많은 영업 손실을 얻게 됐다. 그래서 그 손실 때문에 이제 미국 금융시장이 상당히 지금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국내 금융시장으로 이제 전이 될지를 이제 주목하고 있다라는 보도 자료이고요. 자, 그리고 네, 이 다음 보도 자료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년에 핀테크 위크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핀테크 업계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IR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간에 이제 이 행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네,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5월 24일, 25일, 26일 이게 3일간 이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주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이슈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이슈 중에 이제 제가 뽑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이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의 이제 시행령에 이제 개정안이 이제 입법 예고가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5월 중순까지 입법 예고안이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입법 예고라는 건 입법의 단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필드 여러분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그 이후에도 국회 본회의, 그 상임위, 본회의 그 의결 절차들이 상당히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큰 틀에서 바뀌진 않기 때문에 이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도 그 중요한 거는 이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보시면 네, 지금 현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금융업, 우리가 이제 그 현실에서 우리가 뭐 1금융권, 2금융권 이런 단어를 쓰지만 법률에서는 1금융, 2금융 이런 구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법에 규율을 받는 은행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상호금융업으로 이제 규제를 받는 기관들이 있을 텐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거액 여신이라고 하면은 자기 자본의 10%까지는 넘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총 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 그러니까 이제 빌려주는 것이죠. 총 자산의 0.5%를 초과하는 여신의 경우, 그런 거액 여신의 경우에 이제 현행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규제가 그 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은행권 그리고 저축은행권에 비해서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8.7%까지 거액 여신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업이라는 것 자체가 서민금융 기반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거액 여신을 이제 규제함으로써 서민 금융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 이제 신협과 같은 경우에는,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다가 의무 예치하는 비율을 현행 50% 이상에서 이제 10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80%로 이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이, 그러니까 상호금융업의 경우에 이 여신 한도가 이제 업종별로 있다고, 그 업종별로 이제 규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여신 중에서 특히 이 부동산업, 건설업의 여신의 비중이 지금 2020년 말에 지금 20%에 육박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부동산 투기 근절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부동산업, 건설업 여기에도 이제 여신이 집중이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금융에 대한 이 보장의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를 신설해서 이제 그 대출의 총액을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이후에 이외의 사항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기, 좀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업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 신협중앙회 선출 이사에 이제 지역별로 이제 TO를 둬서 선출하는 방안을 이제 마련하겠다. 그리고 기타 이제 규제 사항으로서 이 옆에서 보시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는 요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4월 1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보도 자료인데, 이번 주에 이제 넘겨서 이제 말씀을, 이번 주 이슈로서 마지막 이제 마이데이터에 관련된 그 개념들 상식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계에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개념일 텐데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라고 한다라면은 그 이름 맞다나 마이데이터, 그러니까 나의
개인정보인 겁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도 개인정보 관련된 그런 법령들이 있었는데 이게 특별히 어떤 게 왜 중요해지냐라고 했을 때는 기존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은행에서 금융 거래를 하거나 이런 저의 정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유의미한 그 결과를 제가 도출해내기에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서 저의 편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었던 반면에 이제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라는 요거를 이제 법에서 도입을 함으로써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저의 승인을 얻게 되면은 저의 모든 정보를 각 사업체로부터 모든 정보를 모아 갖고 와서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분석한 다음에 그걸 저한테 이제 조언을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죠. 그런 사업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처음에 이 개인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단계가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개인 정보를 이제 그 분석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로 보실 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개인 정보를 이제 기존과 같은 경우에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개인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일일이 수집하는 방법이 있었던 반면에 이제 올해 8월서부터는 법이 이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개인 정보를 스크래핑이라죠. 긁는다. 그래서 결국 개인들의 그 동의가 없이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개인들의 정보들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어떠한 그 한 사람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행위 이거는 이제 불법이 됩니다. 이제 금지가 되고 이제 스크래핑은 이제 불법이 되면서 이제 정보 주체 개인들의 명확한 동의가 있는 정보들에 한해서 이걸 이제 수집할 수 있게 된다가 이제 첫 번째이고 그 두 번째 그럼 이제 개인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기존의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업자들로부터 이 정보 데이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각 회사들마다 이 전산 시스템이 다 다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비용과 혼란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금융 당국에서 지금 이제 표준화된 그런 전송 시스템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송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전송할 때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 그걸 지금 여기서 이제 API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API 통일된 규격의 API를 제공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뭐 금융기관이나 정보기관들 그리고 이제 이런 곳에서 다 동일한 이제 API를 사용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이제 연동 테스트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게 이렇게 취합된 이제 받은 데이터들의 이제 분석 과정에서 준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기능 적합성 그리고 이제 보안 취약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사와 점검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이 8월 이제 시행된 이후에 이걸 갖추게 된다면 사실 불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이제 진행한다라는 보도 자료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이데이터가 이제 곧 시행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4월 둘째 주에 지난주 이슈는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